준비.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우리 점프 투 파이썬 교재를 좀 오늘은 준비해 주셨으면 해서 이 교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 좀 더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프로그래밍 능력이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두 번째로는 지난번까지 콜앱으로 했는데 또 오늘은 새로운 우리 플랫폼 환경인 VS 코드로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교대를 하면서 두 가지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뭐 환경은 똑같긴 하지만 또 VS 코드로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VS 코드 다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예, 이거 쭉 제가 설명을 잘 해놔가지고 어떻게 다운받고 설치하고, 그 다음에 파이썬 프로그래밍 설치하고, 그 다음에 한글 환경 설정하고, 작업 폴더 설정하고, 모노팩 설치하고, 여러가지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잘 설명해 놨으니까 이대로 해서, 그러면 3주차에는 우리 VS 코드로 한번 파이썬 환경을 내 PC에서 한번 설정하기, 이렇게 해서 이걸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우리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또 잊어버릴 수가 있어서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앱 환경으로 가시려면은 우선 구글의 내 드라이브로 들어가셔가지고 구글에 접속을 한 다음에 다 지금은 프리로,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프리로 어느 정도의 공유 공간을 주기 때문에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콜앱 그 폴더로 가셔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여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하면서 요 데이하고 이렇게 번호를 붙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클릭해 가지고 지난번 강의를 볼 수가 있고, 오늘은 9월 23일이니까 데이 23번으로 해서 9월 23일로 해서 새로 주피터 노트북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생성하는 방법은 파일 새 노트를 해줌으로써 여러분들 다 함께 저와 함께 새로운 노트북을 생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은 처음 설정할 때만 시간이 살짝 걸리니까 이렇게 해서 데이 저는 0923 이렇게 하고, 네, 여기까지 딱 해서 아마도 연결을 눌러주게 되면은 초기에 설정하고 할당하고 메모리 연결하는데 좀 시간이 조금 살짝 걸리지만은 초기화까지 돼서 완전히 끝나면은 연결됨까지 나오면은 ready to go, 이제 파이썬을 쓸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지난번 강의를 잠깐 복습해보죠. 데이터 연산과 프린트라는 2-2강 1번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지난번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거를 한번 쭉 둘러보면서 또 머리를 기억을 되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데이터의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수형이라는 게 있고 실수형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정수형과 실수형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고, 문자형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16진수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자료형을 알기 위해서 타입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그 데이터의 자료형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사칙 연산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기호를 이용해서 연산하는 방법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수식의 연산순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이 제공하는 특수 연산자로서 스타 연산자, 제곱 연산자죠. 그 다음에 나머지 연산자, 퍼센트, 물론 나머지 연산자는 C 언어도 제공을 하죠. 그 다음에 슬래시 연산자, 정수 나누기 연산자가 있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료에다가 괄호 열고 쪽수를 표시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교과서 교재를 준비할 때 교재에 해당되는 쪽수를 표기했습니다. 들은 역시 다음 시간까지 교재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교재 쪽수를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를 사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문자열 변수를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고, 문자열 자체를 표시하기 위해서 작은 따옴표 속에 큰 따옴표, 또 큰 따옴표 속에 작은 따옴표를 표기할 수 있다는 것도 공부를 했습니다. 문자열 연산인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우리가 문자열들이 더해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문자열을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삼중 따옴표를 사용하는 방법 등을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줄을 넘긴다든가 스페이스를 띄운다든가 하는 특수 키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교재를 보시면은 잘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인덱싱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죠. 문자열 인덱싱은 이렇게 대괄호를 사용해 가지고 하나하나 문자열을 문자로 인덱싱할 수 있다는 걸 공부했고, 이제 문자열의 길이 이런 것도 알아낼 수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자열의 인덱싱을 위해서 우리가 포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포문을 사용해서 한자 할 수 있다는 것도 공부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과 했던 그 실습 자료들을 제 주피터 노트북에 있는 편집기에서 긁어서 다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들을 복습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됐고, 오늘은 이제 리스트를 다룰 텐데요. 리스트에서도 굉장히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중요합니다. 거의 똑같기 때문에 지난번 문자열에서 공부한 인덱싱과 슬라이싱 기법들을 다시 한번 활용해 볼 텐데요. 어쨌든 문자열에서 우리가 슬라이싱 연습을 해 보았어요. 그래서 문자열의 일부를 발췌해 오기, 그 다음에 인덱싱을 표기 안 할 때 어디를 표시하는지 이런 거를 공부했고, 그 다음에 범위를 지정해 가지고 인덱싱을 0에서 4까지, 5에서 11까지 끝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걸 공부했고, 마이너스 인덱싱도 살짝 공부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인덱싱은 잘 쓰지는 않는데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은 마이너스 코드를 써서 코딩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인덱싱도 다루었습니다. 시작 번호, 끝 번호 생략하는 경우에 어디를 인식하나 이런 걸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의 포맷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퍼센트 포맷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포맷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fstring 포맷을 이용하는 방법. 이게 아마 fstring 포맷과 포맷 함수는 파이썬 3.6부터 추가된 기능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C 언어처럼 쓰는 퍼센트 포맷은 조금 쓰기가 복잡하니까 좀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포맷들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메서드, 함수에 대해서 살짝 공부를 했는데요. 메서드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나중에 객체, 오브젝트라는 객체의 개념하고 클래스의 개념을 이해해야 이거를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걸 뭐 이해를 아직 개념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그냥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써보았습니다. 교과서에서도 교재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퍼 함수와 로어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크기를 바꾼다든가, 크기가 아니죠.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꾼다든가,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꾸는 그런 훈련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에 대한 복습이고요. 오늘은 리스트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파이썬을 공부하고 또 저랑 같이 공부가 다 끝난 상태에서도 파이썬을 계속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게 되면 리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죠? 파이썬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인데, 데이터의 대부분이 리스트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리스트,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제가 인공지능 쪽으로 많이 쓰고 있는 파이토치를 공부하다 보면 텐서, 그 다음에 넘파이를 활용해서 수치 해석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넘파이 어레이, 이 세 가지 유형을 많이 다루게 될 텐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리스트 자료형에서 파생됐거나 리스트 자료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리스트가 매우 중요하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엄밀히 말하면 뭐 문자열에서 살짝 리스트를 맛본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리스트를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해버리면 파이썬 공부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기초를 여러분이 쌓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해주시고요. 자, 리스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쭉 제 블로그에서도 많이 자료를 했는데요. 오늘은 제 블로그 블로그 폴더에서 4강 리스트 자료용 4강 1번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문자열과 아스키 코드, 알고리즘 몇 가지 자료들을 제가 넣어놨는데, 이것은 지금 제 교재를 기반으로 진도를 나간다는 차원에서 조금 스킵하기로 하고, 물론 나중에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스트 자료용으로 해가지고 요 자료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자료용 딱 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 창에다가는 오늘 공부한 새로 만든 9월 23일 이렇게 놓고 다시 한번 준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을 가르치면서 두 가지의 좀 의문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꾸 따라하기 식으로 코딩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뭘 짜봐라 그러면은 너무 따라하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스스로 또 이렇게 짜는 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코딩을 잘한다는 게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몸에 배는 거더라고요. 몸에 배지가 않고 해보긴 해봤는데 머릿속에 남지는 않는다든가, 또 머릿속에서 맴도는데 막상 손으로 코딩을 하려고 보니까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든가,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다 이해를 했어도 몸에 배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게 딱 코딩이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아이는 말을 많이 하는 아이가 말을 유창하게 잘합니다. 그리고 말을 잘 안 하고 말수가 적고 생각만 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 의사 표현을 못 하는 거죠. 그런 거랑 똑같은 것이고, 여러분들이 코딩을 잘한다 하는 경우는 자꾸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그걸 강조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리스트 만들기부터 시작해보죠. 리스트 오드라고 변수명을 했는데 그냥 A로 가겠습니다. A 해놓고 맨 처음에 1, 2, 3, 4, 5, 저기는 1, 3, 5, 7, 9로 했는데 1, 2, 3, 4, 5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은 A라는 리스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다가 샤프를 붙여서 주성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의 요소, 이걸 요소라고 하는데요. 요소를 갖는 리스트 A를 생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요소가 뭐냐? 어떤 집합이나 묶음 속에 하나하나의 멤버들을 요소라고 하는데, 요소들이 모여서 집합을 이루고 그 집합을 우리는 파이썬에서는 리스트라고 합니다. C 언어에서는 배열이라고 하고요. 파이토치에서는 텐서라고 하고, 넘파이에서는 ND 어레이라고 하지만 다 이름들이 조금 다르지만 통칭 다 리스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프린트 A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A를 해보면 결국은 A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1, 2, 3, 4, 5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리스트의 생성과 리스트의 출력입니다. 그렇게 이게 이제 리스트예요. 그러면 이제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본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타입을 통해서 변수의 그 자료형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럼 여기서도 한번 자료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타입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A라는 거의 타입이 뭘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변수 A의 타입을 알아보는 거죠. 자료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은 뭐라고 나올까요? 클래스 리스트 이렇게 나옵니다. 클래스는 또 뭐지? 그러는데 나중에 제가 클래스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클래스는 그냥 자료형이다, 그냥 그렇게 이해만 합시다. 그러니까 리스트라는 자료형으로 나오는 거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문자열로 그 리스트의 길이도 알아볼 수 있었죠. 그런 식으로 프린트 렌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A의 길이를 알아봅시다. 그러면 레는 네, 문자열의 길이 또는 뭐죠? 리스트의 길이를 알아내는 함수예요. 리스트의 길이를 반환하는 함수다. 뭐 이렇게만 이해합시다. 함수는 또 뭐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제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것도 물론 시연할 때 다 공부를 한 거지만 파이썬에 대한 함수도 나중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그냥 갖다 쓰는 거죠. 실행해 보면은 네, 여기서 타입은 리스트, 길이는 5. 그러니까 1, 2, 3, 4, 5니까 이 배열 또는 이 리스트의 요소의 개수가 길이구나,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간단하게 리스트를 한번 알아보았고요.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엔 살짝 코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코드. 이렇게 하기 전에 저희가 콜앱에서 쓰는 마크업 텍스트를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 다시 클릭을 해서 텍스트를 넣고, 네, 리스트에 대한 뭐 다양한 유형 이렇게 해볼까요? 리스트의 유형 이렇게 해놓고 다시 플러스 코드를 누르게 되면은 이것이 딱 이렇게 글자, 마크업 글자가 떠주게 되죠. 자, 이런 상태에서 A는 이렇게 해놓고 가로 대가로 열고 대가로 닫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 내용물이 없어요. 이런 것을 빈 리스트라고 합니다. 빈 리스트. 네, 내용이 비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얘의 유형도 한번 알아보고, 그쵸? 그 다음에 뭐죠? 빈 리스트이긴 하지만 얘 유형도 알아보고 얘의 길이도 한번 알아보죠. 이렇게 알아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은 당연히 A의 리스트는 리스트일 것이고, 빈 리스트니까 길이는 뭐가 나올까요? 제로가 나오겠죠. 비어 있으니까. 네, 여기까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이제 또 나가 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다 또 클릭을 한번 하고, 이번에는요 문자열 리스트를 또 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어요. C는 이렇게 해놓고 대괄호 쳐서, 네, 저기 우리 제 블로그에 있는 것처럼 life 하고 또 이렇게 문자열 life라는 문자열을 작은 다음표로 묶어서 문자열을 만들었죠. 그리고 콤마를 쳐줌으로써, 예, 그 다음에 is 하고 또 쳐주고, 그 다음에 뭐죠? to, 인생은 짧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short, 참 인생은 너무 짧은 거다, 이렇게 해주면은 요거는 뭔가요? 문자열들의 리스트죠. 문자열들의 리스트. 그러니까 문자 하나하나가 문자열이었는데 문자열 자체가 또 묶음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열의 리스트가 되는 것이고, 얘도 역시 프린트 타입은 그만 볼까요? 당연히 뭐 리스트라고 나올 테니까 그 길이만 봅시다. 길이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길이를 표시할까요? 이거 자체는 4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4라고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출력을 해보면 출력도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life is too short, 이렇게 4묶음의 문자열들이 리스트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중 리스트를 한번 또 해보죠. 이중 리스트는요, 여기다가 다시 플러스 텍스트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네, 이중 리스트 또는 중첩 리스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냥 일단은 저는 이중 리스트라고 써보겠어요. 이중 리스트는 리스트가 리스트로 이루어지는 케이스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자열도 이중 리스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숫자로만 이루어진 이중 리스트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A는 이중 리스트니까 뭐 가로를 한번 더 쳐요. 대가로를. 그래서 1과 2와 3의 3개짜리 리스트와 또 콤마 리스트를 또 시작해요. 그래서 4, 5, 6의 리스트, 또 콤마, 또 뭐 7, 8, 9의 리스트. 그러니까 리스트들로 이루어진 리스트인 거죠. 그러니까 이중 리스트가 되는 거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중 리스트는 어떻게 보면 2차원 배열하고 같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사이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사이즈는 얼마가 나올까? 그 다음에 len a 길이는 얼마가 나올까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그 값들도 역시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면은 이중 리스트의 실체를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해보면 네, 사이즈는 3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가 나올 것 같은데, 네, 마지막 요 리스트들의 개수로 얘들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얘는 3개로 표시됐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중 리스트들을 또 표기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일단은 오늘은 리스트의 유형과 리스트란 무엇인가, 그리고 리스트를 어떻게 생성하는가, 그리고 이중 리스트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문자열에서도 인덱싱을 했듯이 배열에서도 인덱싱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A가 이중 리스트로 가버리는 바람에 내가 여기서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하죠. 여기서 하게 되면 이중 리스트는 A가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에는 여기다 놓고 인덱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놓고 네, 플러스 코드를 쳐서 요 사이에다가 네, 한번 놓게 되면은 위에 게,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주게 되면은 아래에 실행된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실행된 A로 바뀔 수가 있어요. 아마 이걸 그렇지 않았으면은 요 위에다가 삽입을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7번 셀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A가 밑에 있는 A를 지칭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A를 바꾸고 싶으면 얘를 한 번 더 실행해 버리면은 요게 최신기 되기 때문에 이때 내가 A에 대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인덱싱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인덱싱 코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rint A 0번 대괄호를 쳐서 A의 1번, 네, A의 2번, 네,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인덱싱이죠. 인덱스는 0, 1, 2 이런 건데, 네, 0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쵸? 시작하기 때문에 당연히 3개짜리는 2로 끝나는 거죠. 네. 0, 1, 2가 되기 때문에 이걸 항상 기억하시고 실행해 보면은 네, 왜 에러가 났죠? 0, 1, 2인데 2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뭔가 좀 오류가 났나요? 빈리스트로 해버렸네요. 네, 미안합니다. 그러면 얘로 하지 않고 지금 얘가 빈리스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에러가 난 거죠. 그러면 여기다 다시 플러스 코드를 넣고 요거를 복사를 해서 위에다 갖다 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얘를 실행하고, 그쵸? 얘를 실행하게 되면은 네, 1, 2, 3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파이썬에서 콜앱에서 주피터 노트북이 잘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지금 무슨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요 몇 번째 셀이죠? 요 셀에서 네, 9번째 셀에서 네, 지금 빈 리스트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실행하게 되면 현재 마지막 상태가 A가 빈 상태란 말이에요. 빈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걸 실행해 보면은 오류가 난다는 거죠. 네. 왜? 위에 있다 하더라도 얘는 시간과 관계없이 가장 최신의 A가 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은 위에 있는 1, 2, 3, 4, 5에 대한 인덱싱을 하고 싶으면 얘를 한 번 더 실행해 줌으로써 얘가 최신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실행되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은 셀의 위치에 관계없이 셀은 그냥 시간 순으로 과거의 것에 대한 변수의 상태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괄호를 써서 인덱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해져요. 약간 우리가 포문을 사용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런 거죠. 이거 좀 하기가, 이건 교과서에 없는 건데 이걸 왜 여기다 넣어놨죠? 일단 갑시다. 네, 이런 게 가능합니다. A는요, 지금 1, 2, 3, 4, 5를 했는데 A는 I 해놓고 for I는 in range, 네,
5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이거는 우리가 포문을 사용한 인덱스라고 하는데 이걸 갑자기 이 자리에다 왜 넣어놨지? 포문을 사용한 인덱싱이에요. 포문은 또 다음 주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지만 미리 좀 체험하도록 합시다.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면은요, 설명만 드리자면은, 네, A는 I인데, I는 in range 5예요. 그러면, A는 뭐랑 똑같다? 1, 2, 3, 4, 5랑 똑같다 하는 거를, 아니군요. 0, 1, 2, 3, 4군요. 네. 0, 1, 2, 3, 4와 같은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린트 A 해보면은, 네. 저렇게 A를 선언해 버리면 A는, 네. I는 for I in range. 가로가 하나 더 많네요. 가로를 하나 띄고, 네.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 1, 2, 3, 4 나오지 않습니까? 장점은 뭐예요? 얘를 막 늘려나가면은 많이 한꺼번에 인덱싱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나는 1부터 하고 싶다 한다면은 여기를 1부터 뭐 11까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네, 1부터 10까지 우리가 실행해 볼 수가 있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이거가 지금 왜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약간 인덱싱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썸을 더하는 인덱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다 더하고 싶은 거예요. 값들을요. 그러면은 우리가 썸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네, A 0번에서 네, A 1번, 네, A 2번 이렇게 되면은, 네, A 이게 인덱싱의 가로의 방향이 바뀌었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A의 그쵸, 요소 값들의 합을 되는 거죠. 요소 값들의 합을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sum, 네, 이렇게 쳐주면은 0번, 1번, 2번을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0번, 1번, 2번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6번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 더하고 싶어요. 0부터 9번까지 다 더하고 싶어요. 뭐 어떻게 이거 일일이 막 계속 써나가나요? 또 그러기가 어려운 거니까 그때 우리가 포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포문도 이제 앞으로 또 배우게 될 텐데, I는 in range, 네, len 해가지고 A의 크기만큼 전부, 네, 그래서 컬런을 쓰고, 그 다음에 sum은 sum 플러스, 네, AI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모든 인덱싱이 더해주게 되겠죠. 더해주기 전에 sum을 또 리셋을 해줘야 되니까, 네, sum은 네, 0번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네, sum을 0으로 리셋 해준 다음에 i는 in range len a 해줌으로써 이게 어떤 뜻이 되나요? 나중에 포문을 따로 배우겠지만 a의 요소의 개수만큼, 그쵸? i는 0부터 출발해가지고 개수만큼이니까, 현재는 뭐 a가 지금 몇입니까? 여기서 이번 줄에 의해서 10개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0부터 9번까지의 합을 반복하면서 썸에 더해라 이랬으니까 결국은 요소들의 합을 계산해 주는 거죠. 요소들의 모든 합을 계산해 주는 것이 되겠고, 진짜 그 계산이 끝났으면은 실제로 얘를 실행해 보면은 이때 썸의 값은 얼마가 나올까요? 모든 A 0번에서 9번까지 다 더한 값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55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55가 정확하게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막 제가 뒤죽박죽 막 배열을 하면서 갑자기 포문을 꺼내기 시작했고, 인덱싱을 하면서 이렇게 살짝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포문을 막 써버리고 말았는데, 이게 이제 배열의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열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인덱스 값 i를요 반복시킬 수 있는 반복 요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배열들이 나중에 10개가 아니라 100개, 1000개, 막 100만 개가 되더라도 그 합들을 다 구하거나 그 합들의 평균을 구한다든가 추이를 구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데이터 인덱싱의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파이썬에 여러분들이 내공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수많은 데이터들을 이렇게 포문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훑어가면서 하나하나의 값들을 더하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기 때문에 리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리스트의 인덱싱과 포문을 사용해 가지고 각종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또 저 혼자 좀 진도를 훅 나가 보았습니다.